유튜브에서 가장 정확하고 사실로만 알려주는 황금세대 정보통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라에서 생활비 준다는 이야기 듣고 주민센터 갔다가 자격이 안 된다고 돌아오신 적 있으세요? 정말 생활이 어려운데도 왜 혜택을 못 받는지 답답하셨죠?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실제로 어떤 분들인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신 통계 자료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왜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지, 왜 수급자가 벗어나기도 어려운지 이해하실 거예요.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약 267만 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수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 5명이 수급자라는 뜻이에요. 경상북도 전체 인구보다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2005년에는 151만 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164만 명, 2023년에는 267만 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고 소득 기준도 높였다는 거죠. 실제로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소득 1억 3천만 원, 재산 12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경제는 성장한다고 하는데 빈부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벌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특히 충격적인 건 노인 수급자 비율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절반 가까운 47%가 65세 이상 노인이에요.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이 기초생활 수급자라니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예전에는 대부분 농사를 지으셨잖아요. 정년퇴직이란 개념도 없고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일하다가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셨죠.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도시로 나가 직장 생활하고 60세에 퇴직하는데 국민연금은 제대로 준비 못한 분들이 많아요. 자녀들도 자기 살기 바빠서 부모님 모시기 어렵게 됐고요.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213만 8천 가구나 됩니다. 전체 노인 가구의 37.8%가 혼자 사신다는 거예요. 이분들 중 상당수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전체 수급 가구 중 70% 이상이 1인 가구예요. 혼자 사는 게 그만큼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증거입니다. 청년 1인 가구는 월세 부담이 너무 커요. 서울에서 원룸 하나 구하려면 보증금의 월세까지 감당하기 벅차죠. 거기다 불안정한 일자리에 최저임금 받으면서 생활하기 빠듯합니다. 노인 1인 가구는 더 심각해요. 연금도 적고 건강은 나빠지고 돌봐줄 사람도 없어요. 병원비는 계속 나가는데 일할 수도 없으니 수급자가 될 수밖에 없죠. 이혼이나 별거 가구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생활비 벌어야 하는데 양육비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더 걱정스러운 건 청년 수급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거예요. 수급자 중 청년층이 10% 정도 되는데 5년 사이 40%나 증가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청년들이 힘든 일 안 하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청년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거나 아르바이트거든요. 게다가 일자리는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서 비싼 월세 내며 살아야 하고 이 30대 부채 증가율이 모든 세대 중 가장 빠릅니다. 청년이 빈곤하면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안 낳게 되죠. 그럼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나중에 노인 부양할 젊은 세대가 없어집니다. 수급자의 재산 상황도 정말 열악해요. 수급자의 44%는 재산이 1,000만 원도 안 되고 3%는 재산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10년 이상 장기 수급자가 20%나 되는 것도 큰 문제예요. 왜 수급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첫째, 급여가 너무 적어요. 2025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가 최대 76만 5천 원인데 실제 최저 생활비는 120만 원이 넘거든요. 매달 적자인 상황에서 어떻게 저축을 하겠어요? 둘째, 일을 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면 바로 급여가 깎이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해요. 차라리 일 안 하고 수급자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정한 근로소득은 소득 계산에서 빼주고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도 바로 탈락시키지 말고 유예기간을 줘야 해요. 여성 수급자가 전체의 55% 이상인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노령이 1인 가구 한부모 가구에서 여성 수급률이 높아요. 예전 세대 여성들은 집에서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만 하셨잖아요. 그게 무급 노동이라 경력이 인정 안 되고 국민연금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데 사회 경험이 적어서 더 힘들어 하시죠. 지역별로도 차이가 커요. 부산, 광주, 전북은 수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세종시는 가장 낮습니다. 부산이나 광주는 예전에 제조업이 활발했는데
산업이 쇠퇴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요. 전북은 농촌 지역이라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노인만 남아있죠. 반대로 세종시는 젊은 공무원들이 많아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고 수급자 비율이 낮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수급자가 늘어나는 건 단순히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정부는 2025년부터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해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 여러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급자가 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거겠죠.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고 노후 준비를 도와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혹시 주변에 생활이 어려운 분이 계시면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 받아보시라고 권해주세요. 2025년부터는 기준이 더 완화되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났거든요.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주민센터나 복지상담센터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황금세대 정보통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